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유라테크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유라테크의 이 주가 변동성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 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왜 좀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24년도부터의 이 충전 이슈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총선이 지금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지금 일주일 안팎으로 좀 남았는데 총선 앞두고 이 정치 테마주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영상을 좀 시작하기 전에 이 정치 관련해서 제가 뉴스라던가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지 이 유라테크가 이 이슈에 부각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 정치적 색깔이라던가 의견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유라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간단하게 차트 먼저 살펴보면은 오늘 고가까지 15% 상승 이후에 현재 8%로 주가 변동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한 3월 27일부터 꾸준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죠. 어떤 부분이 좀 엮여 있느냐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면서 세종에 이제 제2 집무실로 국민께 더 가까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고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유라테크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유라테크가 왜 이 세종 이전으로 부각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이 세종시에 유라테크가 본사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 이 유라테크가 본사가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겁니다. 보통 정치 테마주가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사실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본사가 어디 무슨 지역에 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다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라테크도 이 본사가 세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뭐 충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변동성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역시 정치 테마주는 이제 총선을 앞뒀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뭐 아니면은 뭐 선거, 뭐 총선 이런 걸로 엮여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이 재료 소멸로 이제 판단이 되면서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다가간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이 총선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이전에 이 박스권 구간을 형성하던 시점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고점 구간이나 이런 데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실행을 하고, 다시 총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단기적인 이 현금을 확보를 해서 밑에서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을 했던 가격대 구간에서 다시금 재투자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뭐 분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슈, 어,
공약을 걸었던 사람들의 발언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쳐다보지 않고 이 총선 이후에 주가가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인데,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유처럼 빠르게 전기차, 이젠 충전 속도전. 이거 사실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배터리 기술 전쟁의 전장이 바뀌고 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전기차 출력과 주행거리를 늘리려는 경쟁을 벌이던 이 배터리사들이 이젠 얼마나 빠르게 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느냐로 기술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내연기관차가 주유를 마치는 속도와 비슷한 수준까지 배터리 충전 속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완전 대중화는 유언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밑에는 안 봐도 돼요. 밑에는 안 봐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표 하나로 얘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국가별 전기차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를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2022년도에는 인프라, 한국은 인프라였고,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충전 시에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얘네들은 뭐 한 번 운전하면 뭐 몇천 킬로를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적용이 됐었고, 중국도 땅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거리, 일본은 인프라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딱 땅덩어리 차이에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는 충전속도, 비용과 충전속도, 그리고 안정성이 이렇게 우려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2024년도에는 4개의 이 나라 모두 이 충전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급박하게 휴게소에서 빨리 어딜 가야 되는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20분, 30분을 막 충전을 해버리면은 사실 그 시간 자체를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 충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 급속 충전은 아니에요. 유라테크가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이 급속 충전은 아니고 뭐냐, 무선 충전이죠. 무선 충전으로 엮여 있는데, 제가 왜 이 무선 충전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충전 속도는 배터리 쪽에도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이 음극 쪽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배터리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충전기 관련해서도 고속 충전 관련해서도 있어야겠지만, 하지만 이 우리가 봐야 생각해야 될 거는 충전 속도도 충전 속도지만 이 충전 속도를 늘리면서 인프라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전기가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은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이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지만 이 인프라를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주차장에 이제 무선 충전기를 바닥에 설치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실히 그게 이제 뭐 건물의 메리트가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무선 충전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을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모두 나왔을 때 출회가 되고 다시금 박스권을 형성을 할 때 이 주가 흐름을 다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함께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상 매일 올려드리면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총선 관련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3월 27일 세종 이슈가 있은 이후에 키움증권 쪽에서 26만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세종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넣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만 주 이 키움증권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안전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라테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